이론 강의 1강 민법의 법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5페이지 펴 보시고요. 1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민법 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전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률이라는 의미죠. 민법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법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 민법 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인데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3번 대법원이 정한 공탁 규칙이 뭔지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민사에 관한 거라면 이런 것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공포된 국제조약이래요. 근데 조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그러면 법원이 될 수 있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민사에 관한 거면 다 된다고. 여기 뭐가 들어가든 간에 뭐 이런 것도 뭐가 들어가든 간에.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2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자, 민사에 관한 뭔가는 법원이 되죠. 그래서 헌법에서 체결된 조약도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으면 이거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니은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디귿만 남았네. 그러니까 디귿을 알면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디귿 모르면 찍어야지.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 그죠? 자, 디귿번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이거 우리 사실인 관습에서 볼 때 이거 봤었죠. 그죠? 몇 페이지더라? 자,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예요? 9페이지에 5번에 2번에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고, 여기 나오잖아. 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이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요거 맞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 드렸고. 그러니까 그냥 답이 4번이겠네. 니은 안 읽어봐도. 그죠? 자, 니은 볼게요.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왜?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 되잖아요.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죠? 대신 법원의 판결은 확인만 하는 거지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3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고 있대. 관습법이 성문법. 그러면 자 4번부터 볼까요? 사실인 관습은 의사를 보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맞죠? 자 2번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거하고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모르는 거 만나면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3번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에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이 갖지 않게 될 때, 관습법이 성립을 하더라도 법적 확신이 없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진대요. 맞습니다.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물권 취득합니까? 취득 안 하잖아. 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 못 한다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를 해야지 진짜 물권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답은 5번인데 2번은 왜 이런 문제 냈냐면 우리 요 관습법에 대한 판례 중에 중요한 게 여성이 성년이 되면 종원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종중의 일원이 되는 그 판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미성년자는 종원이 될 수 없어요. 성년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 이거랑 그냥 헷갈리라고 낸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4번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자 이제 관습법으로서 법적 확신이 어떻게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되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답은 찾기는 쉬웠어요. 요거 헌법은 간접 적용. 자, 3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여기서 법원은 뭐예요? 판사 얘기하는 거죠.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관습법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확정, 그 판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직권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관습법은. 4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이거 안 중요해. 시험장에 많았으면 물음표. 근데 답이 벌써 나왔으니까. 자, 이런 판례가 요 31회 때 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 최신 판례를 그냥 지문에 하나 섞어 놓은 겁니다. 5번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랬죠. 요거 아까 우리가 3번에서도 봤던 요 지문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민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래요. 자, 그럼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 뭐예요? 우리 이 법원에 대한 1조가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니까 그 법률이 실질적 법률이냐 형식적 법률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의미한대. 그럼 요거는 형식적 법률이죠. 요게 형식적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실질적 법률을 의미했었잖아요. 그죠? 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뭐 조약이라던가 뭐 규칙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2번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분묘기지권에서 배울 거예요. 요거는 틀렸고 3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연히 구별하죠. 그죠? 관습법이랑 사실인 관습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4번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이죠. 그러면 하급심을 기속하잖아. 그러니까 요건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기속이란 말 나오면 이게 해당 사건인지 장래 사건인지만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5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거면 법원이 될 수 있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없다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까? 자, 먼저 관습법이 승인됐는데 관습법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겠죠. 틀렸네. 그냥 틀린 거 차니까 답이 1번이네요. 2번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알 수 없으면은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법원이 모르면 그걸 제외한다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 없어도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죠. 직권으로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맞고 3번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관습법도 법이라고요. 법원이기도 하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를 창설하지 못한다. 이 문장 우리 185조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자 5번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동네마다 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하기 어려울 때는 야 여기 관습에 따라라 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관습법이 되려면. 맞고요.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 행위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잖아요.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고 사실인 관습은 의사를 보충한다 그랬죠. 3번,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죠. 이게 법적 확신이 없어진 거죠. 관습법에. 그러니까 맞고. 4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자, 5번,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그렇죠. 법원이 직권으로, 요거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법원이, 요 콤마를 빠져야 되네.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된다. 직권으로 한다고요. 관습법은 직권으로 적용하고, 만약에 이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원용 또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8번, 민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여기 뭐가 들어가든 민사에 관하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맞죠? 2번,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성문법이죠. 주로 임의 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대요. 모르겠죠?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이건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3번, 법원은 판례 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겠죠? 자, 4번 볼게요.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니까 재정법, 성문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은 법률인 성문법을 어떻게 보충하는 역할을 하니까 배치되면 뭐가 우선이에요? 성문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쉽게 찾았습니다. 4번. 5번.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여기서 법원은 요 법원하고 다르죠. 판사란 얘기예요. 판사는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존재를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직권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8번 같은 문제도 보세요. 여기 지금 2개 모르더라도 그냥 답 찾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볼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법원은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판례를 통해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관습법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